예. 자, 현해주 외상권, 그죠?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이죠. 이제 외상, 그죠? 우리 교재는 95쪽이 되겠습니다. 95쪽. 앞으로 돌아와서, 대여금 및 수취채권. 거기 이제 수취채권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받을 권리죠. 외상. 우리가 자산이라는 거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거나 받을 권리라 그랬죠. 그죠? 이건 모두 소유잖아. 그죠? 소유고,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입니다. 권리 부분. 권리 부분이죠. 바로 권리. 요 부분 요거다. 아시겠죠? 요 부분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수취채권이다. 받을 권리. 알겠죠? 그럼 받을 권리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돈 빌려줬다. 대여금. 돈 받아야 되잖아. 그죠? 대여금.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돈 받아야 되겠죠. 그죠? 음을 받았다. 받을음. 만기가 되면 돈 받아야죠. 아직 돈 안 받았다. 미수금. 요거 차이점 알죠? 상품을 팔고 안 받았으면은 외상 매출금이고, 상품이 아닌 거, 뭐 비품이나 건물을 팔고 돈 안 받았다. 외상 매출금입니다. 외상 매출금이고. 그리고 계약금 줬다. 선급금. 그죠? 또 뭐 미결산, 뭐 가수금 등등 이렇게 있다. 이런 게 이제 받을 권리죠. 그죠? 그럼 이거의 반대말은 뭘까요? 직업 채무. 그죠? 이거 반대말은 직업이고 채무라 이러죠. 요거 대여금의 반대는 뭘까요? 그렇죠. 차입금 되겠죠. 외상 매출금 반대는 외상 매입금. 그죠? 받을음의 반대는 직업음. 미수금의 반대는 미직업금. 선급의 반대는 선수금 등등 있잖아. 이거는 물론 이제 자산 계정이고, 그죠? 요거는 자산 계정이고, 요거는 부채죠. 부채죠. 수취채권과 직업채무다. 이 장에서 그걸 공부할 게 이제 이거죠. 이건데, 여기 특히 이거죠. 외상 매출금과 요 받을음, 요 두 개를 묶어서 우리가 상품을 팔고 받을 권리다. 그래서 요걸 특히 우리가 상품 매출 채권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걸 빼버리죠. 빼고 매출 채권이라 하기도 하고. 아시겠죠? 그 이제 매출 채권 나오면은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받을음을 묶어서 매출 채권이라 하는데 그 주로 이제 외상 매출금이 많죠. 요거에 대해서 요걸 많이 씁니다. 매출 채권. 근데 이거는 이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잘 안 내죠, 시험에. 낼 만한 말하면은, 어떠한 그 건덕지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낼 만한 자료가 없죠. 기껏해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거 시험에 낸다면은 다음 중에 뭐 성격이 다른 하나, 뭐 자산, 부채 하나 이어놓고 해놨어요. 계정 과목 분류하는 거. 자산이냐, 부채냐 구분할 정도입니다. 또 나오면 쉽죠.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상품을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적당한 계정 감호 이런 묻습니다. 뭐 선고금이죠. 뭐. 그러니 문제가 나오도 쉽고 잘 시험에 출제를 잘 안 합니다. 왜? 낼 만한 자료가 없다 보니까 객관식 문제. 알겠죠? 그럼 시험 어디 내느냐? 주로 이거 내죠. 이거. 여기서 시험 냅니다. 그리고
요게 어음에 대한 이제 우리가 할인율 계산을 이자 같은 거, 그거 이따 말씀드릴게요. 외상 매출과 받으름이 있는데, 요거 이자 계산하는 거. 아까 제가 유가증권에서 거기서 나오는데, 이자 계산하는 거는 여기서 하면 똑같은 거니까, 이자는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고, 그죠? 예, 기간을 곱하고 이자 곱하면 되죠. 그죠? 이율 곱하면 되잖아. 그죠? 여기 핵심 거고요. 알겠죠? 그럼 이 장에서 우리가 공부할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대표를 제가 요걸 뺀 거죠. 외상, 이렇게. 외상 매출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이 장에서 공부할 게 바로 뭐다? 그렇죠. 외상 매출금이다. 그죠? 외상 매출 계정인데, 이건 자산 계정이다. 그죠? 요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매출 채권이다. 매출 채권. 자, 이 외상 매출금에서는 일단은 보세요. 우리가 요 외상 매출금을 만약 1월 1일 날과 12월 말로 했을 때 1년간 요 1년 동안의 외상으로 팔았다. 100원어치 팔고, 요거 1년 동안에 요 대금을 회수했답니다. 70원. 그 100원어치 외상으로 팔고 돈을 70원 받았다면은 12월 말 현재 기말에 외상값 얼마 남았습니까? 30원 남아있죠. 그죠? 그렇죠? 그럼 만약에 기초에 여기에, 알겠죠? 여기에 만약 기초에 외상값이 10원 있었답니다. 그럼 이거 얼마일까요? 기말에. 그 지난해에 외상값 10원 넘어왔다 이거죠. 그죠? 그럼 10원 있었는데 또 외상으로 팔았는 게 100원이니까 그 얼마죠? 110원이잖아. 그죠? 110원에서 돈 받은 거 70원 받았다면 얼마 남아있을까요? 40원 남아있죠. 그죠? 그게 기말 40원이잖아.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요거 물어봐도 구할 수 있겠죠. 그죠? 요거 물어보거나 여기 바로 뭐냐? 가로넣기 문제입니다. 가로넣기. 요거 가지고 문제 내죠. 객관식 문제. 요걸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게 보세요. 요 계정 있잖아. 요거 할게요. 매출 채권. 우리가 이제, 재무 상태표에는 주로 요걸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매출 채권. 이제 기억하세요. 매출 채권이다. 그죠? 요 매출 채권 계정에서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간다? 기초가 들어가죠. 그죠? 기초 10원 들어가고. 그죠? 여기 뭐죠? 외상 매출 이렇게 100원 들어간다면은 여기 회수 70원. 그럼 기말 잔액이 얼마? 40원 되죠. 그죠? 이게 차변 대변이 항상 같아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이걸 좀 기억하세요. 원리는 이거다. 기초, 기말, 매출, 회수. 요런 T 계정.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같이 얹어서 우리가 똑같은 원리로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네. 매입 채무. 이건 부채잖아. 외상 매입금입니다. 요거는 자산이고 외상 매출금이고. 그럼 부채니까 반대로 그죠? 기초 외상 매입금이 100원, 10원 있었다. 기초에 내 갚을 돈이 10원 있었고 외상으로 또 사완 돈이 100원 있다. 그럼 110원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 내가 갚은 돈, 지급한 돈이 70원 있다면은 기말 현재 남은 잔액이 얼마? 40원 남아있죠. 결국 같잖아. 그죠? 이렇게. 그래서 요거 두 개는 여러분 좀 몇 번 반복해서 몇 번 써보세요.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 풀 때 간편하겠죠. 어느 걸 주어지더라도 답 구할 수 있잖아. 쉽게. 이게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걸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거. 요런 게 우리 재무회계에서 딱 4개만 하시면 돼요. T 계정.
여기 와서 2개 나옵니다. 여기서 2개. 알겠죠? 아, 외상 매출금 여기 2개. 상품에서 2개만 알면 없습니다. 더 이상 할 거 없고. 저기 원가에 가서 또 2개 아시면 되고, 모두 6개죠. 그럼 제목에서 4개를 아셔야 되는데, 그 4개가 요거 2개다 이겁니다. 요 외상에서 나오는 매출 채권 하나, 매입 채무 하나. 요거는 기초, 기말, 매출 회수가 되고, 요거는 반대로 그죠. 부채니까 기초, 기말, 지급, 매입. 이렇게. 아시죠? 요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개. 그럼 나중에 이제 요거 상품 위에 2개 또 나옵니다. 하고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막 믹스해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 풀 때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요걸 이해하시고, 요거 하나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됐는데, 그러면 이제 외상 매출금에 대한 개정감을 좀 이해를 하고 가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 뭐냐? 상품을 외상으로 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자,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월 1일 날 상품 100원을 외상으로 팔았다. 예. 팔고, 다음에 이번에 이게 만약에 7월 5일 날 외상 매출금 7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다. 형 회수했고, 그런데 9월 10일 날 외상 매출금 지금 30원 남아 있는데 이거는 회수 불능되다 이겁니다. 이게 뭐죠? 대손되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돈 떼있다 이거죠. 거래처가 파산함으로써 돈이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가 분개를 한번 해볼게 보세요.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팔았으니까 대변의 상품이죠. 100원, 차변의 외상 매출금 100원이잖아. 그죠? 그럼 외상 매출금을 현금 회수했으니까 현금이 들어왔죠? 들어왔잖아. 그죠? 자, 이 경우에 이제 보세요. 요 받을 권리가 100원 있었는데 70원 받았으니까 30원 못 받게 됐다. 그죠?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죠. 못 받게 됐는데 회수 불능됐다 그랬습니다. 여기 뭐냐? 대손되다 이거죠. 그죠? 대손. 예. 회수 불능되다. 대손 상각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이제 손상차손이라 하죠. 말 좀 어렵습니다. 과거에 이건 이제 같은 겁니다. 대손 상각비나 손상 차손이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같은데 이걸로 쓰자 해도 정했습니다. 불과 최근에 한 2, 3년 전입니다. 2, 3년 전에. 이렇게 바꾸었죠. 그죠? 손상 차손으로. 그래서 요 계정이 이제 뭐가 되느냐? 손상 차손 30원 됩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대손 상각비. 이것보다 이게 여러분 더 좀 많이 좀 익숙하죠. 좀 쉬운 말인데, 이렇게 꽂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따라가야죠. 시험에 이러다 오니까. 아시겠죠? 자, 이거 뭐 이해 못할 거 없잖아. 그죠? 손상 차손이 30원 생겼다. 이건 물론 비용입니다. 그죠? 비용.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조금 장부상에 우리가 미리 충당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퇴직 충당금이라 하죠. 그죠? 또, 우리 기업에 말하자면은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뭐 수선하기 위해서 돈을 조금, 그죠? 충당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하죠? 수선 충당금. 그죠? 그러면은 돈이 떼일 것을 염려해서 미리 조금 저금해 놓습니다. 그걸 뭐라 한다? 대손 충당금입니다. 근데 요걸 또 말을 바꾸어서 손실 충당금이라 하자. 요래 바꿔 놨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퇴직금 주기 위해서 모아놓은 걸 뭐라 한다? 퇴직 충당금. 수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걸 뭐라 하고? 수선 충당금. 돈 떼일 걸 미리 예상해서 모아놓은 걸 뭐라 한다? 손실 충당금이라 하자 해놨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대손 충당금. 금과 손실 충당금은 같은 말이다. 알겠죠? 근데 이제 요걸, 요렇게 쓰자고 이렇게, 예, 또 정했죠. 그죠? 이렇게.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개정한 문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여러분 몇 번 자꾸 반복하세요. 반복. 자, 여기서 만약에 보세요. 30원이 회수 불능됐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손실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작. 손실 충당금 30원 하면 되죠. 그죠? 그것을 충당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장부를 보니까 손실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시작.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 차손 10원. 손실 충당금이 없더라? 그럼 손상 차손 30원. 자, 다시 한 번 더. 요거보다 충당금이 많다, 그죠? 요거보다 많으면은, 만약에 손실 충당금이 50원 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시작. 손실 충당금 30원 하면 되죠. 요거보다 적다, 이거죠. 손실 충당금이 20원 있다, 그럼 어떻게? 시작.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 차손 10원 하면 돼요. 요거의 대손회계입니다. 방금 한 게. 자, 보세요. 우리 외상 매출금은 이게 답니다. 물론 이제 외상으로 팔았다가 물건이 불량품이 있어서 돌아오는 경우 있죠. 그죠? 반품돼 오는 경우, 그거는 또 별개로 우리가 하면 되니까,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거는 정상거래잖아. 그죠?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험에는 바로 여기 나오죠. 그럼 외상거래 중에서도, 시험에, 여기 시험에 나오는구나. 회수불능 거래. 이거다. 그죠? 요건 우리가 앞으로 뭐라 하느냐? 대손회계라 할 겁니다. 대손회계. 요 부분을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뭐 어렵다기보다 약간 복잡한데,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또, 그죠? 뭐 쉽게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방금 했다 이거 볼게요. 회수불능 됐다, 그죠? 회수불능 됐습니다, 그죠? 회수불능 됐는데, 요걸 좀 한번 적어 볼게요. 외상 매출금이 대손이 발생했다. 대손 발생 30원 발생했습니다. 발생했는데, 이때 요걸 발생하면 분기를 하잖아, 그죠? 손상 차손 30원. 요걸 이제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재무상태표에는 매출 채권이라고 표시하니까, 요래 적을게요. 매출 채권, 요래 갔는데, 단, 요 경우에 첫째, 그죠? 손실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50원 있다 그랬으면은 뭐라 해줘? 그렇죠? 손실 충당금 30원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하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손실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20원. 그럼 어떻게?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 차손 10원, 대변에 매출 채권 30원 하면 되죠. 그죠? 이해되죠? 그죠? 바로 제가 방금 했던 겁니다. 다시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은 손상 차손 30원, 매출 채권 30원 했다. 그죠? 요래 했고. 이 경우에 손실 충당금이 50원이다. 이거보다 많잖아. 많이 있으면은 그 손실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그죠? 요 금액보다 충당금이 적다. 그러면 충당금으로 충당하고, 그 부족분은 뭐라 한다? 손상 차손이 되는 거죠. 요 경우,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요게 대손 발생입니다.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손이 발생했다, 손실이 발생했다, 회수불능했다 이 말이죠. 그죠? 여기 됐을 때는 이렇게 붕괴하는 게 세 가지 경우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요거 있잖아요. 요 부분. 손실 충당금. 요걸 설정하는 거는 뭐냐? 대손 예상이라 하거든요. 대손을 예상하다, 이 말. 예상하다. 대손을 계상하다. 대손을 설정하다. 대손을 추산하다. 이런 표현합니다. 추산. 그러면은 요 금액 설정해야 되잖아. 그죠? 요걸 대손 예상하다 하거든. 그러면은 대손을 예상했다. 그죠? 요 충당금 우리 예상했잖아. 그죠? 만약에 50원 예상했다. 요 대손 예상이 만약 50원이다. 그러면은 이때 30원 할까요? 그러면은 차변의 대손, 손상, 차손 30원, 대변의 손실, 충당금 30원에 붕괴하거든요. 이렇게. 자, 그런데 보세요. 이번에는 대손을 예상을 30원 하는데, 대손, 뭐냐 하면은, 장부를 보니까 손실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20원. 이게 무슨 소리고? 우리가 내년을 대손을 예상해 주는데, 내년 거죠, 그죠? 내년에 돈 떼일 걸 예상하는데, 30원 예상을 하는데, 우리 장부를 보니까 이미 설정한 충당금이 20원 있더라. 그러면 30원을 예상하는데, 이미 설정된 충당금이 20원 있으니까, 얼마 더 하면 될까요? 10원 더 해주면 되잖아, 10원. 그죠? 아, 그래서, 손상, 차손 10원, 손실, 충당금 10원 열어주면 됩니다. 보충하면 되죠. 이거 보충법이라 합니다. 보충법. 보충해 준다. 그죠? 두 번째, 이번에는 우리 장부를 보니까 손실, 충당금이 지금 30원 있는데 50원, 예상 50원 있더라 이겁니다. 50원. 더 많이 있죠. 그죠? 자, 요거는 결국 뭐냐 하면 요 숫자는 예상 금액보다 적은 경우와 예상 금액보다 큰 경우다. 그죠? 자, 30원 예상하는데 장부를 보니까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그러면 20원 필요 없잖아. 그 20원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래 합니다. 그러면은 뺀다는 거는 반대니까 손실 충당금 20원 하고 대변에 환입을 시켜줍니다. 환입. 그래 이걸 우리는 손실 충당금 환입이랍니다. 그럼 이 환입이라는 거는 수익으로 잡아준다 이 말이죠. 다시 비용 떨었다가 다시 수익 잡아준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 대손해상이 30원 예상할 때 붕괴는 손상 차손 30원, 차손 30원이다. 그죠? 손실 충당금 30원, 요 이해되죠? 그죠? 이걸 하고. 다음에 대손해상이 30원인데 손실 충당금 20원 있더라 이겁니다. 20원 있으니까 10원만 추가했잖아. 그죠? 손상 차손 10원, 손실 충당금 10원 열어줍니다. 보충 해주면 되니까 보충. 그런데 이번에 30원 예상하는데 50원 있으니까 더 많이 있으니까 빼야 되잖아. 그죠? 반대로 20원 빼야 되죠. 30원 있으면 필요하니까 손실 충당금 20원, 대변의 환입 20원. 이게 대손 회계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 그죠? 대손 회계. 열려왔잖아. 그죠? 대손 예상과 대손 발생했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에 보세요. 이 대손이 발생했던 걸 다시 회수하는 경우다. 회수한 경우. 돈을 회수했답니다. 다시. 회수했는데 이 회수한 경우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단기분을 회수한 경우. 정기분을 회수한 경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합니까?
단기분을 해소했다는 것은 단기에 우리가 대손을 설정했는데, 대손이 발생했는데, 즉 대손이 발생했는 걸 갖다가 요걸 올해 다시 해소했다는 말이고, 요거는 작년에 대손된 줄 알았는 걸 올해 해소했다는 말이죠. 정기 또는 정기저입니다. 작년 또는 그 전에, 그죠? 요거는 금년에 대손이 발생된 걸 갖다가 금년에 해소했다는 말이고, 요거는 작년에 해소가 됐던 걸 금년에 해소했다는 말이잖아. 그죠? 해소한 경우다. 그럼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라리 현금 들어왔죠. 그죠? 들어왔습니다. 30원 들어왔다. 일단은 현금 들어왔죠. 단기부위라면 취소하면 되잖아. 왜? 장부를 마감하기 전이니까. 그죠? 이거는 장부 마감 전이죠. 이거는 마감이 끝나버렸잖아. 그렇죠? 단기부위라는 거는 마감하기 전이다. 결산 마감 전이고, 요거는 작년도 그냥 마감이 끝나버렸죠. 그죠? 요거는 취소하면 되지만, 이건 취소 못 한다. 취소를 못 하니까, 요거는 손실 충당금에 대체하면 되죠. 이렇게. 알겠죠? 정기분일 때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손실 충당금이 되고, 단기분일 때는 취소한다. 취소한다는 거는 보세요. 요 경우는 여기에 대변의 손상차손 30원, 요 경우는 대변의 손실 충당금 30원, 요거는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차손 20원. 그리고 요 차변에 있던 계정이 있죠. 여기 모두 대변에 가버립니다. 대변에. 알겠죠? 취소는 반대로.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 세 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죠? 1번인 경우는 손상차손 30원. 요거 손실 충당금 30원. 요거는 두 개. 손실 충당금 20원, 손상차손 10원. 이렇게 세 가지 경우. 그러니까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주로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 때는 주로 여기 나와요. 요거는, 네, 여기 나오고. 1번. 근데 다 알아놔야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끝났습니다. 대손 예상과 손실 예상, 대손이 발생했다. 그죠? 발생한 걸 다시 뭐 한 거? 해소한 경우다. 요 세 가지 경우. 그 각각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요걸, 여러분들이 자꾸 좀 반복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면은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무조건 이걸로 하면 어렵습니다. 암기하지 마시고, 그 이해를 하세요. 이해. 자, 다시 보세요. 대손이 발생했다. 손상차손과 매수채권. 충당금이 50원 있더라. 그러면은 충당금 50원. 20원 있으면 20원 충당하고 부족분은 손상차손. 대손이 발생하면 전부 뭐가 되죠? 매수채권이다. 대변에. 그죠? 공통. 예상했다. 예상하면은 손상차손, 손실충당금. 그런데 잔액이 있으면 빼고. 30원 예상했는데 10원 있어, 20원 있으니까 빼고 나면 10원. 더 많이 있으면 환입시켜야 된다. 그죠? 이렇게. 요 대손을 다시 해소했다. 이거죠. 해소하면은 단기분과 정기분을 구분한다. 그랬습니다. 단기분일 때는 취소, 정기분일 때는 충실충당금. 그죠? 이렇게. 아시겠죠? 예. 요게 대손회계. 우리가 이 매출 채권, 우리 이제 외상 매출금이죠. 그죠? 요 외상장에 와서, 이것만 잘 이해하면 끝나버리죠. 시험에 여기서 나오니까. 바로 대손회계입니다. 이 부분. 아시겠죠? 그죠? 바로 대손 예상과 대손 발생과 해소한 경우다. 이 경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그게, 교재를 한번 보세요. 예, 95조. 대여금 및 수지채권 나오죠. 그죠? 수지채권이라는 건 우리가 받을 권리를 말한다. 쭉 이제 개정 과목들 여기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래 매출채권 나오죠. 그 매출채권에 분류했습니다. 그죠? 외상 매출금과 받을금이다. 그죠? 그리고 매출채권의 수정 항목이 나와 있는데, 평가는 그 장기성일 때, 1년 이상일 때는 현재 가치로 따른다. 매매거래, 수량 할인, 있죠. 그죠? 이거는 1번, 2번은 뭐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1번, 2번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풀빵, 빵이잖아요. 풀빵, 10개
100원이다. 그죠? 10개에 100원인데, 한 개 10원씩이다. 10개 100원인데, 우리가 요걸 10개를 사면서 좀 깎아서 90원씩 10개 100원에 사면서 10원 깎았다 그죠? 10개 산 90원 살 수도 있고 또 요 100원 주고 한 개 더 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개 더 그죠? 더 받을 수 있죠. 요런 거 우리가 가격 할인이다. 요걸 수량 할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은 이게 취득 원가니까 별 의미는 없죠. 그래서 말 뜻만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매매 할인, 거래 할인이다. 그죠? 다음 3번과 4번 보면은 환입과 애누리 나오잖아요. 환입은 팔았던 게 들어오는 거. 애누리는 그 값을 깎는 거죠. 할인. 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요거 이제 좀 지워도 되겠습니까? 예, 지울게요. 자, 보세요. 예. 환입, 애누리, 할인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건을 만나게 주문합니다. 그죠? 상품을 주문하고 나면은 물건이 도착하죠. 검수를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죠? 결제하면 되죠. 요 주문한 요 사이는, 요 주문했다, 요거는 거래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거래가 아니다.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하면 상품이 들어왔죠. 도착하고 외상으로 사왔다. 그죠? 외상 매입금 되겠죠. 그죠? 상품과 외상, 돈 안 줬으니까. 요 검수 단계에서 이게 뭐 아무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하면 되죠. 그런데 만약 이상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반품해야 되죠. 그죠? 반품. 만약 여기에서 만약 우리가 불량품을 발견했다. 불량품. 또는 뭐 주문으로 다르더라. 그 물건은 뭐 해야 되죠? 돌려보내야죠. 그죠? 그걸 뭐라 하죠? 환출이라 합니다. 환출이고. 그럼 반대로 팔았던 게 들어오면 뭐라 하죠? 환입이죠. 이때 물건을 환출하지 아니고 값을 좀 깎아버리는 그걸 애누리라 합니다. 애누리. 이걸 우리가 매입할 때는 매입 애누리, 팔을 때는 매출 애누리라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지금은 뭐냐? 대금 결제를 하는데 요거를 미리 지우죠. 미리. 예. 우리가 결제일에 앞서서 주는 겁니다. 미리 주면은 값을 좀 깎는 거죠. 그걸 뭐라 하느냐? 우리는 애누리, 할인이라 이렇게 할인이라죠. 그럼 여기 나오는 환출이나 애누리나 할인은 결국은 말하자면은 같은 의미인데 약간 의미가 다르죠. 그죠? 요거는 불량품일 때 물건을 돌려보내는 거, 요거는 값을 좀 깎는 거고, 요거는 대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값을 깎는 거. 요걸 잠깐 복귀해 보세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요걸 잠깐 보세요. 우리 이제 문제 이런 게 나옵니다. 2/10 n 30 이렇게 해서 이런 표현이 2/10 n 30인데 뭐냐 하면은 보세요. 만기일이 결제일, 만기일이 30일 내에 결제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30일 내인데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은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내용이. 요게 말하면은 국제 야거죠. 통용되는 야거인데 2/10 n 30 하는 거는 그 만기는 물건 도착일로부터 30일 내에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고 10일 내에 결제해 주면 2% 깎아주게 이 말입니다. 알겠죠? 자, 원래는 30일인데 10일 내에 미리 결제해 주면 2% 깎아줄게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요 10일과 30일 사이에 요 10일과 30일은 20일이죠. 그죠?
20일 동안의 대금 지급을 연기함으로써 우리 결과적으로 2%만큼 이자를 부담하는 결과가 같아지는 거죠. 말을 바꿔버리면, 그죠? 20일간 대금 지급을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2% 부담하는 결과가 같다. 그럼 이걸 우리가 1년으로 환산하면은 1년은 365일 하면 딱 안 떨어지니까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 이랬을 때 이때는 몇 프로고 이래 물어봅니다. 그죠? 21일 때 2%마 30일 때 얼마죠? 그렇죠. 36% 되겠죠. 그죠? 알겠죠? 예. 요걸 뭐라느냐? 연간 실질 이자율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자 시험에 요래 주어지고 나서 요거 구해봐라 시험에 내죠. 아직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근데 요거는 나왔어요. 요걸 알아야 됩니다. 요거. 예.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만약에 일이 나왔답니다. 그러면은, 자, 연간 실질이자율 몇 프로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요 10일과 40일 사이에 며칠이죠? 30일이잖아요. 그죠? 30일간의 부담한 이자율이 3% 되죠? 3%다. 그럼 1년을 360일로 간주한다면 몇 프로고 이 말입니다. 요게 12배잖아. 그죠? 요 몇 프로? 36%다. 그렇죠? 요렇게. 그리고 요거는 대금은 도차일보다 40일 내에 대금 지급이 돼야 되는데 10일 내에 지급하면 3% 깎아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요걸 연간 실이자율이라 합니다. 자, 요거 하나, 내용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은 96쪽에 보세요. 96쪽에 보면은 매출안이 나오잖아. 그죠? 그 두 번째 줄에 돼 있죠. 그죠? 신용 조건은 30일 내에 지급 조건으로 만약 10일 내에 지급하면 2% 할인해 준다는 뜻이다. 여기 매출안, 요 용어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다음. 매출 채권의 양도 나오죠. 그죠? 양도다. 요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회사가 요 부분은 뭐 시험 잘 안 나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이생에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A라는 사람에게 거래처죠. 그죠?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외상으로 팔고 요 돈을 받아야 되죠. 그죠? 받아야 되는데 요 외상 매수에 대한 받을 권리를 우리가 이런 금융기관에다가 당신이 받으세요 하고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요 외상 매출금을 받을 권리를 A한테 받을 권리를 은행에다 넘겨줘 버렸죠. 그럼 은행으로부터 돈을 미리 땡겨 받는다고요. 현금. 그럼 은행에서는 A한테 청구하겠죠. 그럼 A로부터 돈을 받겠죠. 그죠? 이런 결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A한테 받을 외상 매출금을 은행에 넘겨준 거잖아요. 이걸 외상 매출금 양도다. 즉, 매출 채권의 양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때 요 관계지, 요거. 요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 이거죠. 그죠? 요거.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외상 매출금의 그냥 양도로 볼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은행으로부터 요걸 담보 정하고 돈 빌린 걸로 볼 거냐 이거죠. 그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금 대변의 매출 채권 요래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두 번째는 이걸 뭐로 볼 거냐. 차익금으로 볼 거냐 이거죠. 그죠? 차익금. 이렇게. 두 가지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매각거래다 또는 양도거래다. 이걸 우리가 차익거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 빌린 걸 볼 거냐. 만약에 100원이다. 그 은행에서는 다 안 주겠죠. 그죠? 일부 난간올 겁니다. 이건 빌릴 수 있는 건 뭐죠? 이자죠. 이자 비용. 이거는 우리가 처분 손실이라 합니다. 양도에서는 양도가 처분 손실이 생겼다. 이렇게 해야죠. 요거 두 가지인데
다르죠, 그죠? 왜냐, 이거는 자산의 감소고, 이거는 부채가 증가되잖아. 그죠? 차익금이나 부채가 증가되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죠. 달라져 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 나중에 재무제표상에 나타나는 어떠한, 뭐, 말하면 유동 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어떨 때 일하고 어떨 때 일할 거냐 이겁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서 이겁니다. 요 외상 매출금에 대한 권리 의무가 우리 회사에서 은행으로 모두 요 외상 매출금 담보 채권 있잖아. 그죠? 여기다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면은 이거는 양도거래고, 요 권리 의무가 남아있다. 이것은 무슨 거래? 차익거래 본다. 만약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은행이 A로부터 돈을 못 받았을 때 은행이 내한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권리가 있다면 이건 무슨 거래죠? 차익거래죠. 만약 은행이 A한테 돈을 못 받았다. 내한테 청구도 못한다. 이건 무슨 거래? 매각거래입니다. 양도거래. 그래서 즉 요거는 권리 의무가 없다 하면은 양도거래. 끝났다. 그죠? 여기 있다면은 무슨 거래? 차익거래다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런 거구나 해서, 그래서, 권리 의무가 남아있다, 없다 하는 그것만 딱 체크하시면 나중에 여기 혹시 문제 나왔을 때, 문제 아직 뭐 거의 뭐 과거에 옛날에 한번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예, 그런데 뭐 혹시 나오더라도, 권리 의무가 있으면은 무슨 거래? 차익거래고, 권리 의무가 없으면 무슨 거래다? 양도거래다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이제 대손회계 이제 요거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문제하고 요 음하고 요 관계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